자, 일단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제 시험 기출에 대해서 총평을 간단하게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 총평을 하자면 첫 번째는 최신 선례와 최신 예규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1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5문제라면 지문이 총 다시 25문제라면 지문이 총 100지문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중에 최신 선례와 최신 예규가 통상 10% 정도 출제가 된다고 하면 10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최신 예규가 이번에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2문제 전부 다 최신 예규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도합 8지문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최신 선례는 한 지문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제할 때는 선례 5지문, 그 다음에 예규 5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예규에서 통문제로 그냥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선례는 한 지문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다음 시험에는 자, 최신 예규에서 많은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최신 선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최신 선례가 2023년도에서 시험에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런 최신 선례는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하실 수가 없고요.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강사의 숙제로 이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최신 선례는 이제 기본 순환이라든지 또는 객관식 문제풀이라든지 자료로 제가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시험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별로는 난이도는 높아지진 않았지만 체감 난이도는 살짝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험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체감 난이도는 살짝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높아진 이유가 첫 번째. 자, 첫 번째 바로 지문이 길어졌습니다. 자, 지문이 길어지게 되면 수강생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되고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위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요건 효과를 가지고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풀어야지 지문이 길어졌을 때도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최신 선례와 최신 예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강사들이 이제 자료로 나가고 수업 시간 때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이 길어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해하는 방식은 각각의 시험 과목별 특성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민법과 형법 같은 실제법은 실제법의 법리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동산 등기법과 같은 절차법은 이 절차법에 맞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절차법이라 하면 간단한 겁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떠한 서류를 제공해야 되고 결과가 어떻고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왜라는 것을 의문점을 가지시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절차를 할지, 왜 이러한 서류를 제공할지, 왜 이때까지 무슨 행위를 해야 될지 이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절차법과 관련된 거는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같이 법률행위, 즉 매매나 증여, 우리 편의점 가서 과자를 사는 것도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빨리빨리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편의점 가서 매매 계약 체크를 했고요. 어제도 매매 계약 체크를 했고요. 하지만 민사소송, 여러분들 소송의 원고가 피고가 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절차법에 대해서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냐면 실제 내가 겪을 만한 것들을 거기다가 접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러면 하나만 예시 들고 오늘 저의 그 설명은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이 끝나고 바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수험생이 있고요. 수험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인 곳이 바로 방문각 학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학원 데스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학원에서도요. 학원 관계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학원의 직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생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갑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수험생인 거예요. 소문을 듣고 학원에 찾아오겠죠. 찾아와서 걸어서 이렇게 학원에 직접 방문을 할 거예요. 방문을 해서 제가 학원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말로만 할까요? 아니면 종이다가 제 이름은 뭐뭐고요, 핸드폰은 어떻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써서 제출할까요? 써서 제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험생이 학원에 등록을 할 때는 먼저 수강 신청서를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청서만 쓰면 바로 들을 수 있나요? 수강료를 납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강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방문각 2주년 체험팀의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요 수험생 갑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여기까지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앞으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절차에 따라서 용어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맞게. 자, 용어를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수험생이 바로 등기라는 행위를 신청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학원이 이제 등기소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합격해서 등기소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원이 바로 등기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직원이 바로 등기관, 등기 공무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서,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등기를 항상 신청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등기 신청서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납부했다라는 증거, 영수증 같은 거 계좌 이체한 거 보여줘야 되겠죠. 그걸 바로 첨부 서류라는 것을 제공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수강도 신청하고요, 수수료, 수강료도 납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는 이 학원의 학생이라는 게 등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등록된 것을 바로 등기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빨간색 단어 모르시겠죠? 눈에 잘 안 들어오죠. 하지만 수험생, 학원,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수강료, 돈, 그 다음에 학생 명부. 자, 여기는 학생 명부. 어때요? 지금 하얀색 글자, 노란색 글자는 귀에 좀 잘 들어오죠. 왜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절차법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생활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단순하게 등기소에 가서 업무 처리하는 그 절차보다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시를 들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그런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요. 제 수업을 믿고 이제 따라오시면 입체적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누가 신청서를 어떻게 쓰고 어떤 것들을 제공해서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이 조금 길어졌다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입문 강의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입문 강의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